좋아요, 구독.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B님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방산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방산 섹터도 최근의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방위비도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야기 전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추후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가 무엇일까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방산입니다. 방산이라고 하는 이 섹터 자체는 첫 번째로는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신규 수주 그리고 수출 데이터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2001년 이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200억 달러 수준의 매출 그리고 신규 수주 이 모든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큰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슈도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나토 32개 회원국 중에 23개국이 기본적으로 참가를 해서 정상회의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로서 초청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과 유럽 주요국의 방위 분담액이 증가하는 것, 거기에 지난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분간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국방비 증액과 군비 증가에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구소련 체제에서 만들어진 전차라든지 포 같은 게 여전히 있는데 이걸 이제 현대화로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게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기업들에게는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키는 가운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량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도 지금 괜찮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네. 결국에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납품한다는 계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1차적으로 180대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은 820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기존에 나갔던 180대 여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덕분에 2분기부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반영이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루마니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0대의 전차를 해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현대로템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슬로바키아 또한 K2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템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단순하게 실적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요. 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는 거죠.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 23년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을 주가는 과연 다 반영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닌 듯합니다. 아직까지 4월 12일에 기록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와는 달리 현대로템은 하지 못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도 결국 4월 12일에 기록한 43,450원 이 가격까지는 우리가 보고 갈 필요가 있고 지금 보이고 있는 동사의 기업 가치, 실적, 업황 그 모든 기대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주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를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 현대, 롯데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 규모도 살펴봐야 되고 결제 금액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기존의 일반적인 사업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해외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서 신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그 기존 사업에서 그 플랫폼에 매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결제액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과거 아프리카 TV죠. 숲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우리 카페24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사업이죠. 신사업에 대한 추진의 기대감.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실적이 늘 수 있는 구조들, 매출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늘 수 있을 때 주가들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금리 수준 같은 경우가 인하기면 더 유리하겠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쪽 같은 경우는 주가의 선행적 반응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감안해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헥토 파이낸셜 가지고 오셨는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딱 당장 실적을 놓고 우리가 2분기보다 3분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해당 기업이 외국환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좌를 미보유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쪽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계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가상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환전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동사가 수취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내 셀러들이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국내의 제품을 판매를 하면 해외 그 통화로 결제가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국내 통화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전이나 정산을 대행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매액이 증가하게 됐을 때 구매액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전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게 되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PSP사인 핑퐁 페이먼트랑 선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MOU를 체결을 했어요. 이게 선정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선정산을 하는 쪽은 수수료가 한 2% 정도. 근데 이게 제품을 팔았어요. 결제는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산을 먼저 해주는 거죠. 중간에 사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유동화를 진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우선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산을 해서 스스로 수치가 되고 후에 이제 정산은 뭐 이렇게 자금이 배분되게 되는 그 구조다 보니까 선정산에 대해서 수요가 더 크죠. 예, 그렇다 보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선정산 부분의 MOU는 실적으로는 3분기 말 정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또한 지금 부담스럽지 않고 3분기에는 선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추가될 수 있기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를 하고 목표가 도달 시 제가 목표가를 더 올리기로 하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